안녕하세요, 가치왕입니다. 자, 오늘 시장도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었죠. 그래도 다행인 것이 오후장으로 갈수록 조금은 회복이 되었어요. 그리고 장 막판에도 이렇게 계속 상승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동시효과 전망하더라도 다시 플러스로 돌아서나 그런 기대감이 조금 있었는데 동시효과에 조금은 빠지는 모습이 나오면서 결국은 코스피가 0.3%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고, 그리고 코스닥은 소폭의 약보합으로 0.16% 하락이 나왔네요. 그리고 이어서 코스피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보면 제가 촬영 당시만 하더라도 삼성전자가 0.8% 정도? 그 정도 내외에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장 막판으로 갈수록 거의 2% 가까이 상승이 나왔고 동시효과에 조금만 밀렸었죠. 그래서 오랜만에 상승이 정말 반가웠던 것 같고요. 반대로 SK하이닉스는 1.4% 하락이 나왔네요. 그리고 자동차 기업 현대차하고 기아도 좋지 못했었고, 또 제약 바이오주인 셀트리온도 마찬가지였어요. 인터넷 관련주 네이버하고 카카오 모두 좋지 못한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자, 코스닥도 셀트리온 그룹주의 흐름이 좋지 못했었고요. 반대로 HLB라든지 그리고 에코프로, 최근에 에코프로의 흐름이 정말 좋더라고요. 이게 폐배터리 관련주의 흐름인 것 같은데 최근에 상장한 세비캠이라든지 또 코스모화학 같은 선상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수급을 보면 먼저 코스피. 자, 최근에 이번 주의 시장 흐름이 그렇게 썩 좋지 못한 것 같은데 그래도 외국인은 빠지지 않고 있어요. 심지어 오늘은 3천억 규모의 순매수가 들어왔고 오전부터 오후까지 계속 매수 규모를 늘려가더라고요. 그래서 외국인은 여전히 국내 시장을 매력적으로 보는 것 같고요. 반대로 기관 쪽에서 많은 매도 물량이 나왔었네요. 그리고 코스닥은 외국인의 순매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크게 빠져나갔다고 볼 수 없는 것 같고, 반대로 기관 쪽에서는 현재 4거래 연속으로 순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삼성전자. 오늘 모처럼 1,000원 이상의 상승이 나왔었죠. 거의 한 달 만인 것 같은데 오늘은 외국인이 2,700억 규모의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고 반대로 기관은 여전히 순매도가 나왔네요. 그래도 오늘 순매수 규모를 보면 최근 한 달 내에 가장 많은 매수세인 것 같아요. 그런데 반대로 하이닉스는 외국인의 순매도가 나왔고 기관도 마찬가지로 순매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약간은 반도체 안에서 다른 흐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최근에 조금은 시끄러운 이슈를 달고 있는 현대차. 그런데 오늘 외국인의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어요. 최근 한 달 동안의 순매수 규모를 보더라도 거의 탑5 안에 들 정도로 많은 순매수를 보여주었고, 기관 쪽에서는 연기금이 중심이 되어서 많은 순매도가 나왔네요. 그리고 기아를 살펴보면 기아는 반대로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도가 나왔고 현대차에 비해서는 그렇게 썩 좋지 못한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18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삼성전자, 현대차, 삼성 SDI, 두산 에너빌리티, 현대모비스, 이런 종목들을 차례대로 매수했고 시끄러운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차가 두 번째네요. 그리고 기관은 S-오일, LNF, 한국항공우주, 에코프로, CS윈드, 이런 종목들을 차례대로 매수했습니다. 특이하게 유가가 급락하고 있는데 S-오일을 많이 매수했네요. 자, 이어서 해외 증시를 볼게요. 전날에 미국 증시 흐름이 그렇게 좋지 못했었죠. S&P 500이 0.7% 하락이 나왔고 그리고 나스닥은 1.2% 하락이 나왔습니다. 다우지수도 0.5% 하락이 나왔고요. 자, 일단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장중 한때는 마이너스 1.8%까지 갔었고 또 한때는 마이너스 0.3%까지 그 낙폭을 크게 줄였었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다시 조금 빠지면서 결국에는 1% 이상의 하락이 나왔었죠. 자, 어제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새벽에 7월 FOMC에 대해서 연준의 의사록이 공개가 되었고 그 때문에 공개를 앞두고 미국 시장하고 또 국내 시장까지 선제적으로 회피 물량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의사록이 공개가 되고 나서 다시 이렇게 나스닥이 크게 반등이 나오더라고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다시 또 빠지면서 나스닥이 1.2% 하락이 나왔고 이런 부분이 다시 한번 아시아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것 같아요. 일단은 내용을 살펴보면 어떤 특별한 이슈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거든요. 인플레이션이 상당 부분 떨어지기 전까지는 금리 인상을 계속 이어갈 것이고 다만 어느 시점이 되었을 때는 인상 속도를 늦출 수가 있다, 이렇게 속도 조절 가능성도 열어두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모두가 아는 이슈라고 볼 수 있는데 생각보다 미국 시장이 조금 빠졌었죠.
저는 어제 미장이 빠졌던 이유가 오늘 국내 시장도 마찬가지고요. 주봉으로 보면 자, 나스닥이 고점에서 저점까지 그리고 현재 위치까지 이렇게 선을 그어서 한번 보세요. 거의 하락폭의 절반 정도를 되돌림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딱히 별다른 큰 조정은 있진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한 번쯤은 조정이 들어올 타이밍이 되었었고 그게 미국 시장 그리고 아시아 시장까지 모두 그런 시점이 되었었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 FOMC 의사록 공개라는 하나의 재료를 구실로 삼아서 이번 주에 조금은 조정을 보여주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드는 것 같고요. 또 나스닥 주봉을 보면 직전 저점 그 위치하고 맞닿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매물 소화 과정도 필요할 것이고 나스닥뿐만 아니라 S&P 500하고 다우지수까지 모두 동일하게 적용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국내 시장도 최근에 나스닥이 조정을 보인다면 어제하고 오늘처럼 일부 쉬어가는 구간이 또 발생이 될 것이고요. 다른 아시아 시장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현재 일본 니케이도 보시면 마이너스 0.8%, 대만은 마이너스 0.7%, 상해지수도 0.5%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때문에 저는 이번에 조정이 들어온다면 물론 직전 저점을 이탈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어느 정도 빠지면 다시 또 회복하는 그런 모습이 펼쳐질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국내 시장도 공교롭게도 미국 시장하고 마찬가지로 직전 저항대였죠. 또 이평선 그 위치까지 충분히 많이 올라왔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시장 흐름에 대해서는 이번 주는 시장이 다소 쉬어갈 수 있는 구간이 될 수도 있고 그게 다음 주까지도 이어질 가능성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코스피의 위치를 보면 21선을 이탈하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추세는 상승 중이다. 이제는 이런 부분도 생각하면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시점으로 삼아보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미장도 그렇고 국내장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한 번쯤은 이제 조정이 들어올 때도 되었다. 그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그리고 삼성전자를 보면 다행히도 한 차례 조정이 나왔지만 직전 저점까지 그 저점의 위치를 낮추지 않고 다시 또 한 차례 반등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도 시장이 좋지 못한데도 0.8%의 상승이 나오고 있고 최근 들어 중요한 것은 현대차인 것 같아요. 현대차가 어제도 보면 거의 4% 가까운 하락이 나왔었고 오늘도 현재 2% 이상의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현대차는 어제 인플레 법안 이슈가 있었는데 그 여파가 오늘 이어지는 것인지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어제 이슈가 있었더라고요. 물론 아직까지는 루머인 것 같아요. 현대차에서 자율주행 사업부를 분할하겠다. 이런 기사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기사를 찾아보니까 언론사의 요청으로 기사를 삭제했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고 그 때문에 현대차의 분할 이슈에 대해서는 어떠한 기사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자, 일단 언론사의 요청으로 기사를 삭제했다는 것은 굉장히 사실과는 다를 수 있다는 내용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렇지만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 그런 말이 있듯이 아마도 정말로 현대차가 자율주행 사업부를 분할하면 어떡할까 그런 걱정과 우려감이 오늘 주가에서 충분히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확실한 이슈도 아니고 또 기사를 냈던 언론사에서도 직접 기사를 삭제했잖아요. 때문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주주분들이라면 굉장히 찝찝하게 느껴질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어제 수급적인 측면을 봤을 때는 루머에 가까울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던 것이 19만원에서 18만 5천원 이 라인 안에서 주가가 걸친다면 또 바닥을 다지면서 한 차례 다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시점도 맞이해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근거 중에 하나로서 일단 18만 5천원은 60일선이죠. 그리고 과거의 오랜 기간 동안 뚫지 못한 저항 밴드가 될 수 있는 만큼 18만 5천원이 정말 중요한 가격대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아무튼 이틀 동안 크게 급락이 나왔던 만큼 내일은 어떤 흐름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여기서 브레이크가 걸리고 이렇게 다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흐름을 기대해보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정말 분할 이슈에 대해서 말이 많은 것 같아요. 며칠 전에는 현대모비스에서 스타트를 끊었다고 볼 수 있는데 아직 이것도 확실한 것은 아니거든요. 정말로 사업 분할과 자회사를 신설해서 추후에 추가적인 상장을 염두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사업 재편인지 이것도 아직까지는 말이 조금 많은 것 같아요. 어쨌든 분할이라는 것이 우리가 과거에 LG화학을 통해서 굉장히 크게 놀랬던 적이 있었던 만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내용은 사측에서 조금은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것도 사업 분할 후에 상장을 염두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사업 재편인지 그것도 확실하지 않거든요.
때문에 현대차 못지않게 현대모비스도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 수 있는지 그런 부분도 같이 한번 살펴보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장도 그렇고 국내장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가 9월부터는 시장을 조금은 조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9월 달에 금리 인상 가능성이 있지만 그 외적으로 현재 양적 긴축 규모가 62조 원이라면 이게 한 달 기준이거든요. 그런데 9월부터는 2배 가까이 늘어나게 되거든요. 이것도 직접 연준 측에서 발표를 했던 만큼 실제로 9월에 양적 긴축이 2배 이상 증가가 된다면 시장에 어떤 파급력을 미칠 수 있는지 아직까지는 예단하기 어려울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9월 달부터는 시장을 조금 더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런 부분을 조금은 완화시킬 수 있는 것은 빠르게 물가가 조금 더 안정될 필요가 있겠죠. 그렇게 될 경우에는 금리 인상 속도라든지 또 양적 긴축 규모까지 그런 것들도 조절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어쨌든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물가 안정인 것 같고요. 그 물가 안정에 따라서 주가의 방향성이라든지 또 정말로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는지 그런 것도 모두 다 가늠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어쨌든 어제하고 오늘 시장이 그렇게 썩 좋지 못했는데 이번 주까지는 조금은 쉬어가는 장세가 펼쳐지고 다음 주부터는 다시 한번 시장이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되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